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장중 2100선 진입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가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에 하락 마감했고요. 기관이 사흘째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도 이틀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당연히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이외에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주들은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역시나 장중 한때 700선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에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도 4흘째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682선에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한 오랜만에 8개월 만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찾아왔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단은 뭐 시장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그야말로 뭐 장중의 등락폭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장중 1.3%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가 오히려 이제 장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 1.33%,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2% 이상의 하락률이 나온 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바로 중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시장의 가장 바로미터는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정책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세계 글로벌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간 선거를 통해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어느 쪽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거냐 내지는 뭐 상원과 하원 각각의 이렇게 또 될 것이냐, 요 결과를 앞두고 이제 시장이 좀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장 마감 때는 북미 회담이 연기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매도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오늘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수가 상승장이 나오려면 개인들 매수와 기관들 내지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최근 4거래일 동안 개인들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사실 메이저 수급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 매수만 들어온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물량이 출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그냥저냥 강세장이 나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승 나올 때마다 물량들이 출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잘 보시면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매도가 나온 건 아닙니다. 뭐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다라고는 하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매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 투신들과 연기금들이 대형주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슈가 있었던 게 연기금이 리밸런싱하면서 중소형주들을 팔면서 대형주로 이제 비중을 옮겨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즉슨 보통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장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대형주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형주 쪽으로 지수를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오늘 동시호가 때 선물과 콜옵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내일 내일이 만기일이지만 만기일 날 오히려 지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옵션 만기일에 지수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고요. 현재 우리 시장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검색기 포착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세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는 업체로 광물 생산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상승했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내일 이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장하고 나서 역시 중간 선거의 표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게 잘 나오다 보니까 북미 회담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 남북 경협주들이 역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마감 때 북미 회담이 오히려
갑자기 연기가 되면서 장 초반 상승 대비해서 고점에서 매물이 출회가 됐다는 거죠. 잠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난 9월달 장에서 이제 종목들 상승할 때 매수해서 해당 종목들이 아마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세노텍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을 텐데 그동안 혹시나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저라면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좀 앞전에 모멘텀이 있고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추가 상승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냥 하락할 때 홀딩 전략보다는 하락할 때 홀딩을 하다가 한 번쯤은 이평선 저항대 구간까지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면 비중을 축소하고 나서 지수가 하락할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전략으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날에 급등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뭐 수익 실현이라든지 내지는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시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나올 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한번 이런 전략들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노텍 같이 이 저항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종목들은 평단가를 낮추면서 보유하는 전략들로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인탑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휴대폰 케이스 전문 제조업체로 이 삼성전자 이동 전화 단말기용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3분기 실적 호조세 오늘 12%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 종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최근에 낙폭 과대 종목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동안 지난 10월 달 동안에 시장이 뭐 생각보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 낙폭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폭 과대주들 속에서 과연 내 종목이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 종목이 아니라도 정말 시장 반등 때 정말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될 것인가? 뭐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과대 낙폭주 중에서 실적이 앞으로 증가에 대한 기대성이 있는 종목이거나 내지는 최근에 미증시가 성장주들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가치주 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종목 잠깐 화면상으로 보겠는데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PER이 10배가 안 됩니다. PER 같은 경우 15배 밑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부르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가 안 되고 9.29입니다. 그야말로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하고는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종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낙폭 과대주인데 가치주 쪽으로 최근에 시장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현재 내 종목들 속에서도 이런 가치주가 있는지 내지는 실적 증가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거나 내지는 정말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잠시 뒤 강의를 통해서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탑스처럼 낙폭 과대주 중에서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모나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간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급습하면서 이 미세먼지 정화 관련주들 상승세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황사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로 오늘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검색기에 포착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장에 가장 이제 이슈가 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사실 8, 9월 달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갑자기 문자로도 오고 있죠.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차량 2부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친환경 정책으로 가면서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정책적인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오늘 바로 이런 이슈에 또 해당 종목이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세노텍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뭐 지수 대비해서 상승 잘 나왔었고 60일선도 돌파가 됐었고 그야말로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자라면 앞전에 상승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수렴 삼각형 패턴을 만들었었고 수렴 삼각형 패턴을 돌파하자마자 이제 급등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정말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을 지난 9월 달에 사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매수를 했더니 알게 모르게 갑자기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생각보다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셨던 분들 같았으면 어떤 전략을 펼쳤을까요? 그냥 홀딩 아니면 그냥 손절을 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매수가가 여기 구간이라면 해당 종목의 주가가 빠질 때 어차피 최근 시장이 뭐 펀더멘탈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정말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센티멘털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갖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오면 이평선 저항대 구간에서 비중을 살짝 축소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약손실이겠지만 비중을 축소해서 지수 하락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더 낮추게 되고 그러면 아마 평단가 같은 경우가 지난 최초 매수가 대비해서는 해당 구간 뭐 3,500원이든 3,400원이든 충분히 낮춰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또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반등을 하거나 뭐 정책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당연히 급등이 따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평단가 낮추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 장에 기술적 저항대 구간에서 뭐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내지는 아직도 손실인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다시 한번 축소하셔서 밑에서 눌림 때 추가 매수 받을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전략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딱 한 번 설명드린 것만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조금 많이 빠졌다. 어떻게 하면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이런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잠시 뒤에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드렸던 전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나는 이 11월 달에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 온라인 방송에 꼭 참여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리자까지 검색해 포착된 새 종목 면밀하게 들여다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10월에 장이 좋지 않아서 손실 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법들, 전략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갈 텐데요.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1에 이어서 4로 또 멋지게 컴백을 하셨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시크릿노트 4 강의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최근 시장이 정말 낙폭이 컸었던 만큼 지금 투자자분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뭐 단타 종목 한두 개 한다고 결코 여러분들의 계좌가 뭐 수익으로 금방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빨리 반등이 안 나온다면 해당 종목들 약손실이라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거라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 반등 때 가장 투자 1순위로 봐야 될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종목 업종 지금 바로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크릿 노트의 대표 전문가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시즌 1을 이제 우라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크릿 노트 방송 프로그램이 사실 제작됐다라고 우리 PD님이 한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지난 2017년 9월 달부터 2018년 2월 달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잠깐 제가 이제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든 면이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 8개월 만에 오랜만에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우리 PD님이 제보하시기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우라노스의 시크릿 노트가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생각이 납니다.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작년 9월달, 8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시크릿 노트가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지수는 안 좋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아마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을 설명드렸었고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면서 정말 좋은 결과 얻었었고 그 결과 이 시크릿 노트가 또 이데일리에서 시청률 1위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라노스의 비법, 그동안 우라노스가 정말 발품을 띄어서 기업을 분석했던 자료들 전부 다 앞으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시크릿 노트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장 이제 뭐 5%, 10% 수익 날 종목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중요할까? 물론 중요는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날 어떻게든 치열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당장 5% 갈 수 있는 종목도 중요는 하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 대한 뭐랄까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사기가 무섭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 10월 달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내 종목들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종목이 과연 빨리 반등 나올 수 있나? 내 종목이 반등 못 나온다라면 이 종목의 손실을 채울 수 있을 만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한 게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샅샅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어쨌든 정말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뭐 중간선거니 뭐 대선이라든지 뭐 등등등 정말 많은 이벤트들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정책적인 행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 시장의 정책이 바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온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지난 한 달 전으로 한번 돌이켜서 그동안 시장이 하락했었던 이유부터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듯이 최근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알아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난 10월 달 지수가 빠졌던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 이슈가 가장 시장에선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요? 미중 무역 갈등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지수를 공격적으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한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점점 길게 끌다 보니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수출과 수입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시장이 빠지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역시 중간재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서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역시 미국도 최근에 버블 논란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최근에 부채가 많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지난 10월 달 지수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 또 우리 페드의 총재 파월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금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종전 선언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난 4월 달만 보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지난 6월 달에는 북미 회담이 있으면서 야, 이러다가 정말 금방 종전 선언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종전 선언이 안 되면서 자꾸 연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실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내 시장의 특수성인데, 자, 하나하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 좀 화면이 많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최근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 버블 논란으로 인해서 월봉상 하락폭이 꽤 큽니다. 자, 지금 제가 살짝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이후로 하락폭이 꽤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G2 국가를 무시하고 그냥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많은 언론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IMF, OECD, 여러 국제경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금 지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 08년 때도 그랬고요. 2016년 때도 그랬었고, 역시 과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그랬고,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2016년 브렉시트 때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했으나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었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생각보다 지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표시는 나왔으나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IMF나 OECD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대한민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이 정도로 빠질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한번 흐름을 보자고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타 방송에서도 그랬고 여러 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한 적이 많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PBR 기준으로 0.88배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00년 이후로. 글로벌 위기인 08년 때도 PBR 기준 0.88배, 코스피 97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 나왔었다. 지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역시 코스피가 1740포인트 정도를 지지받고 오히려 반등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최근에 대한민국 PBR
0.88배 기준이 코스피가 2027포인트입니다. 2027포인트 정도는 지킨다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린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최근에 정말 많은 언론이나 경제방송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제시합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없다. 지수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주식을 포기해야 되나 아마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수가 이제는 떨어질 확률보다는 반등에 베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역시 첫 번째 이유인 무역 갈등 장기화 이슈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풀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중간 선거 이후에 무역 합의를 볼 전망으로 보이면서 강요들에게 무역 합의안을 작성을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상당히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돼버립니다. 왜요? 그동안 지수가 최초로 빠졌던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라면 생각보다 정말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다라면 생각보다는 강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지난 10월 4일 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요거 상당히 불안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3.2까지 가면 보통 외국인들은 신흥국가들에서 안 삽니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지난 10월 달에 계속 해당 구간에서 놀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오늘도 지금 3.2 근처입니다. 당장은 외국인들 매수가 크게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해소돼가는 부분과 이것까지 합쳐보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이 아니라 점차 횡보하면서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는 조금 속도 조절이 있는 회복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남북 종전선언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대한민국 시장이 저평가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런데 왜 우리나라 시장을 그동안 안 샀을까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그동안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지는 않았던 거였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북미 고위급 회담 2018년 11월 8일 날 한다라고 하면서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회담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연기입니다. 또 역시 지난 과거처럼 또 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역시 지수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회담이 취소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그널들을 합치면 결국 지수는 어찌됐건 간에 반등으로 보시면서 반등에 여러분들 베팅을 하셔야 하고 이 반등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살 건지 고민들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국내 시장의 특수성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바로 신용잔고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신용, 미수, 스탁농 같은 이런 빚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옆집 순이 엄마가 무슨 종목 샀는데
주가가 막 엄청 올라갔대. 야, 이거 나도 사야겠다. 야, 이거 샀는데 자꾸 올라가네. 이거 뭐 어디서 돈이라도 또 더 갖고 와야 되나?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사실 매매 습성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강세장 때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 분홍색 선이 바로 고객 예탁금,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용을 많이 씁니다. 자, 이 초록색 선이 신용 잔고인데요. 강세장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예탁금이 늘면서 신용 잔고도 같이 늡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있어서 팁입니다. 무엇이냐? 강세장 때는 예탁금과 신용 잔고가 같이 올라가지만 잘 보시면 지난 2월 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예탁금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를 그려놨는데 신용은 저 위에 있는데 고객 예탁금은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은행이나 어디 가서 대출을 했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차압 들어가고 가압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증시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빚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빚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제가 타 방송에서 지수가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수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6월, 7월, 8월 달 장이 신용이 감소하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거는요. 지난 8월 달에 신용과 예탁금의 이 갭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8월 달과 9월 달 사이 또 보이십니까? 신용만 늘었고 투자금은 전혀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도 타 방송사에서 10월 달에 지수가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 코스닥은 840포인트 저항 맞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매매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가 정말 급증한다. 이거 조만간 지수가 한번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보시면 신용잔고가 많이 급감을 했고 고객 예탁금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신용잔고까지 전부 다 지표들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시장은 반등에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을 그리시면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들을 잡아갈 것인가?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반등해 보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종목들을 그냥 마냥 우라노스가 시장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홀딩해야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형 이벤트들 사례를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날 브렉시트가 있었고요. 2016년 11월 9일 날 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고 2017년 8월 25일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아마 지수가 떨어져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도 사실 이런 대형 이벤트 날에는 지수가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 11월 9일 미국 대선 때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장중 7%대 하락이 나왔다가 오히려 장 마감 때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역시 오늘 장에도 오전에 상승을 하다가 장 마감 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변동성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장에 전문가님,
오늘도 지수가 떨어져서 또 밀릴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이런 대형 이벤트들 때는 원래 장중 변동성이 큽니다. 오히려 달리 생각하셔야 될 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중간선거가 지난 1962년부터 중간선거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올라갔었습니다. 재밌는 거군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지수 1년 동안에 주가 수익률이 평균적으로는 30%에서 40%씩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뭐라고요? 시장 반등에 베팅하면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제가 시크릿 노트에 나올 때마다 투자 명언을 하나씩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역발상 투자가들의 투자 명언입니다. 핑크빛 미래를 버리고 잿빛 현재를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세장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이제 수익이 나다가 갑자기 이제 강세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지수가 꺾이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지난 10월 달에는 주식을 포기하고 싶고 본전이라도 오면은 주식 그만해야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약손실이라도 해서 매도를 해야지. 라고들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을 정말 주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주식을 해야 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과거에도 지수가 크게 떨어졌을 때마다 그 뒤에는 지수가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단적인 예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미국 월가 투자 대가 중에 몰빵꼬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월가 투자 대가 중에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월가의 투자 대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냐? 항상 지수가 폭락장이 나왔을 때 최저점에서 종목을 몰빵 매매, 소위 말해 집중 매매를 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나면서 항상 월가 증권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투자 대가 중에 한 명으로 뽑혔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락장, 여러분들에게 무섭고 여러분들에게 포기해야 될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달리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오랜 과거부터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마다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만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지금 5% 10% 단기 매매한다고 절대 내 계좌 안 풀립니다. 지금 내 종목이 마이너스 30% 40%인데 단타 5% 10% 10종목 친다고 절대 내 계좌가 수익으로 회복되진 않습니다. 차라리 지수 회복 때 50%, 100%, 200%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계좌 수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떨어졌을 때 가장 투자를 해야 되는 1순위는 바로 이겁니다. 낙폭과대들 중에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 또는 낙폭과대주 중에서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인탑스라는 종목을 하나 예시로 봤었죠. 그리고 공매도 상환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공매도,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그동안 팔았습니다. 10월 달에. 누가? 외국인들이, 기관들이요. 근데 없는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되사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럼 공매도가 최근에 심했던 종목들 속에서 갑자기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주는 종목들이 보통은 쇼커버링이라고 해서 주가 상승률이 단순 5% 10%가 아니라 몇십 %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단적인 예시로 지난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공매도 상환으로 인해 크게 올라갔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녹십자셀 두고 있었고요. 신라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예시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지난 8월 달과 9월 달 사이에 해당 종목이 51.6%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막대 그래프가 바로 공매도량입니다. 그리고 선이 바로 주가인데요. 과거에는 공매도가 심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컸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집니까? 공매도가 감소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팔던 주식이 엄청 팔다가 파는 양이 점차 줄어요. 배가 풀 때가 됐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음 화면.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 8월 달에 갑자기 앞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다가 8월 정확하게 한 20일 정도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52% 가까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선물 옵션 롤오버가 생기면서 공매도 상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내일입니다. 내일 이후에 공매도 상환되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종목들 찾아내야 됩니다. 내 종목 중에 최근에 공매도가 심했었나?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바뀌었나? 공매도 상환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 내 종목 중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그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내 종목 중에 없으면 그 종목들 찾아내서 내 종목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단적인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7년 9월 27일 정확하게 9월 27일 추석 전입니다. 추석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시한 이유가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인이 관광객이 감소됐으나 실적이 증가되고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실적도 증가하면서 실제로 공매도가 상환이 됐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많이 두들겨 맞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코스닥이 8월 달과 9월 달에 큰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매도가 심하다가 9월 27일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이후 113%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힘들다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어떤 종목이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낙폭과대주 중에서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 내지는 낙폭과대주 중에서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11월 달에 그동안 내가 손실이었던 종목을 플러스로 바꾸시거나 정말 빠르게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자, 지금 시간이 우리 PD님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자, 이 시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공매도 상환주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내지는 여러분들 종목들 속에서도 이러한 종목이 해당이 되는지 잠시 뒤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이 11월 달을 내 계좌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감을 짓고 잠시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시장이 반등할 때 투자해야 할 1순위 종목 특징에 대해서 듣고 오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부족했던 이야기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 추가로 말씀하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어떻게 손실을 줄여서 나갈 수 있는 건가 매매 전략도 강의를 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과대 낙폭주 중에서 공매도 상환주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잠시 뒤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11월 달을 내 계좌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이 나오면 이 공매도 상환주에 주목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은 어떠한 것들일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맨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